안녕하세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에어컨 설정 온도별 연비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휘발유 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부러 에어컨을 틀었다 껐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전기차는 에어컨 온도 설정에 따라서 연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에어컨 연비를 테스트하기 전에 내연기관차의 에어컨 설정 온도에 따른 연비 차이에 대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연비센터에서 실험한 자료인데요. 한국에너지공단은 휘발유차 1대, 경유차 1대를 대상으로 여름철과 유사한 실험 환경에서 측정하였다는데요. 정확한 실험을 위해 에어컨 설정 풍량은 최대로 하고요. 에어컨 온도는 18도, 22도, 26도로 설정하여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으로 총 12회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연비 비교 결과에 따르면 최대 31.43%로 리터당 약 3.1km 연비가 나빠졌으나 에어컨 설정 온도에 따른 차이는 최대 2.37%로 연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네요. 내연기관차 에어컨의 경우 컴프레셔 작동이 온도와 관계없이 모두 일정하게 유지되고 설정 온도에 따라 엔진 페어를 혼합하여 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휘발유, 경유 차량 모두 에어컨을 틀면 연비가 최대 31.43%, 약 3.1km로 연비가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어컨 설정 온도에 따른 연비 차이는 최대 2.37%로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험한 바로는 연료와 무관하게 최대 31%까지 연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네요. 에어컨을 켜고 껐에 따라 연비 차이가 31%면 상당히 큰데요. 그럼 풍량 세기와 연비는 상관이 없을까요? 풍량을 최대로 하면 연료도 많이 소모될까요? 이처럼 풍량과 연비와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 에어컨의 풍량은 송풍기가 해주는 것이고 풍량은 배터리 전기가 소모되는 것으로 풍량의 세기를 크게 하더라도 에어컨의 연비는 크게 영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의 경우 에어컨 연비가 걱정될 경우 틀지 않던가, 튼다면 온도는 최저의 풍량은 최대로 트는 것이 에어컨 사용법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기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파트 주차장만 돌아보더라도 요즘 전기차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한 에어컨 설정 온도 26도, 22도, 18도 3단계에 최저 단계를 추가하여 총 4단계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후 주차 상태에서 매일 아침에 한 번씩 8일간 온도별로 각각 2회, 총 8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행 테스트는 에어컨을 틀고 22도에 맞춰서 1회, 에어컨을 끄고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에어컨 풍량은 한국에너지공단의 테스트와 같이 최대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에어컨 설정 온도 26도 1차 테스트입니다. 전기 모드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밤사이 충전이 완료됐네요. 충전 후 계기판에 표시된 전기 주행 가는 거리가 88km이네요. 에어컨 풍량은 최대로 하고요. 가동 온도는 26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1시간 뒤에 온도와 소비된 연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째인데요. 차량 내 온도는 22.5도이네요. 26도에 세팅한 온도가 1시간 후 22.5도입니다. 외부 온도는 27도입니다. 에어컨을 끄고 연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 가는 거리는 74km이네요. 그럼 시작 전 88km에서 1시간 동안 14km를 소비했네요. 이어서 에어컨 설정 온도 26도 2차 테스트입니다. 간단히 결과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정 온도 26도의 2차 테스트. 1시간 후 온도는 22.2도이네요. 외부 온도는 29도이고요. 에어컨을 끄고 연비를 확인하겠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된 전기 잔량은 74km, 1시간 동안 소비한 연비는 14km이네요. 1차와 2차 테스트 연비는 각각 14km씩이네요. 두 번째, 에어컨 온도 22도의 1시간 가동 연비 1차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완충 후 전기 주행 가는 거리가 88km이네요. 에어컨 가동 온도는 22도로 설정하겠습니다. 풍량은 최대로 하고요. 그럼 1시간 뒤에 온도와 소비된 연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째입니다. 차량 내 온도는 17.1도이네요. 22도에 세팅한 온도가 1시간 후 17.1도입니다. 에어컨을 끄고 연비를 알아보겠습니다. 트립에 표시된 주행 가능 거리는 73km이네요. 그럼 시작 전 88km에서 1시간 동안 15km를 소비했네요. 이어서 에어컨 설정 온도 22도 2차 테스트입니다. 전기 주행 가능 거리 89km입니다. 22도의 2차 테스트 1시간 후 온도는 16.9도이네요. 외부 온도는 30도이고요. 에어컨을 끄고 연비를 확인하겠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된 전기 잔량은 75km, 1시간 동안 소비한 연비는 14km이네요. 1차 테스트 15km, 2차 테스트 14km의 연비를 소비했네요. 이어서 세 번째, 에어컨 온도 18도의 1시간 가동 연비 1차 테스트입니다. 완충 후 전기 주행 가능 거리가 89km이네요. 에어컨 가동 온도는 18도로 설정하였습니다. 풍량은 최대로 하였고요. 그럼 1시간 뒤에 온도와 소비된 연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뒤 차량 내 온도는 13.1도이네요. 에어컨을 끄고 연비를 확인하겠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된 전기 잔량은 80km, 1시간 동안 소비한 연비는 9km이네요. 바로 18도 2차 테스트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1시간 뒤 차량 내 온도는 11.5도이네요. 18도에 세팅한 온도가 1시간 후 11.5도입니다. 에어컨을 끄고 연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 가능 거리는 81km이네요. 그럼 시작 전 89km에서 1시간 동안 8km를 소비했네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26도와 22도 테스트 때는 14에서 15km를 소비했다는데요. 앞선 테스트보다 8에서 4도나 낮은 18도로 설정했는데도 연비는 오히려 7km 정도를 덜 소비했네요. 처음에는 온도별로 한 번씩만 테스트하려고 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연비 결과를 보고 추가로 온도별로 한 번씩 더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최저 온도 연비는 어떨까요? 바로 네 번째, 에어컨 온도 최저에 1시간 가동 연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완충된 전기 주행 가능 거리가 89km이네요. 1시간 뒤에 온도와 소비된 연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했던 1시간이 지났네요. 차량 내 온도는 8.1도이네요. 에어컨 온도 최저에 세팅한 온도가 1시간 후 8.1도입니다. 에어컨을 끄고 연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된 전기 잔량은 82km이네요. 그럼 시작 전 89km에서 1시간 동안 7km를 소비했네요. 바로 최저 2차 테스트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전기 주행 가능 거리가 88km였고요. 1시간 뒤 차량 내 온도는 8.5도이네요. 에어컨을 끄고 연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된 전기 잔량은 80km이네요. 그럼 시작 전 88km에서 1시간 동안 8km를 소비했네요. 이것으로 정차 중 전기차 에어컨 설정 온도별 연비 테스트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결과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어떻게 에어컨 설정 온도 22도보다 8도 이상 낮은 18도 이하로 설정한 것이 연비가 절반밖에 소비되지 않을 수 있나요? 온도별로 두 번의 테스트 결과이니 테스트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요. 아무튼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에어컨 사용법은 온도를 18도 이하로 낮게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에어컨 연비를 50% 이상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제대로 된 진짜 테스트, 주행 중 에어컨 연비 테스트입니다. 정차 중 테스트 과정에서 여러 번의 재촬영으로 계획이 늦어져서 주행 연비 테스트가 9월 8일과 9일 날 촬영되었습니다. 두 개의 동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동시에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충된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모드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충전 후 전기 주행 가능 거리가 83km로 동일하네요. 휘발유 주행 가능 거리는 양쪽 모두 638km입니다. 왼쪽 동영상은 에어컨을 끄고 오른쪽은 에어컨 온도를 22도로 설정하고 풍량은 최대로 설정했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주행 중 설명해 드리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동영상 제작 전에는 주행 테스트도
온도별로 모두 테스트하려고 하였으나 앞선 테스트 결과 18도 이하에서는 너무 추워서 22도 1회만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라브4의 에어컨 설정 온도 22도라고 해도 16도까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겨울 점퍼와 장갑을 끼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벌써 기온이 많이 떨어져 가을 날씨네요. 그래서 그런지 며칠 사이 충전량이 6에서 8km가량 떨어졌네요. 도로주행 테스트는 김해시 장유에서 창원 진해구청, 안민터널, 장유터널을 경유해서 출발 장소로 되돌아오는 40km 1시간 구간입니다. 도로의 형태는 자동차 전용도로 90%, 도심주행 10% 정도여서 전기 연비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민터널 CCTV 안내판에는 소통 원활이라는데요. 믿을 수 없습니다. 직접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터널 앞까지 오는 데만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에는 교통 정체로 답이 없습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터널만 통과하면 곧 테스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이곳은 몇 년 전 대형 화재로 잘 알려진 창원 터널입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김해로 넘어가는 교통 정체가 보통이 아닙니다. 반대로 출근 때는 김해에서 창원으로 넘어오는 반대편 길이 거의 주차장 수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이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을 나가면 계획했던 1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전 출발했던 곳입니다. 정확하게 1시간이 됐네요. 주행 테스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에어컨을 끄고 주행한 왼쪽 동영상 연비입니다. 주행 전 전기 주행 가는 거리 83km, 테스트 후 전기 잔량 54km, 휘발유 잔량은 출발 전과 같은 638km이네요. 테스트 주행거리는 40km이네요. 전기 잔량과 주행거리를 합산하면 94km가 됩니다. 그러면 감속 회생제동으로 11km가 충전이 됐네요.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 연비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요. 나쁘지 않네요. 다음은 에어컨 온도를 22도로 설정하고 테스트한 온도와 연비입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 22도로 1시간 주행 후 차량 내 온도는 16도이네요. 교통 정체가 없는 이른 아침에 1시간 동안 테스트 주행 후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거리와 전기 잔량입니다. 주행 전 전기 주행 가는 거리 83km, 테스트 후 전기 잔량 51km, 휘발유 잔량은 출발 전과 같은 638km이고요. 테스트 주행거리는 40.7km이네요. 전기 잔량 51km와 주행거리를 합산하면 91.7km가 됩니다. 그러면 출발 전 전기 잔량이 83km였으니 에어컨을 사용하고도 감속 회생 제동으로 8.7km가 더 충전됐네요. 하이브리드의 특징이니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그러면 주행하면서 에어컨을 껐을 때와 켰을 때 연비가 시간당 2.3km 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다는 뜻인데요.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1시간 동안 사용한 에어컨 전기료는 72원이 되겠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는 연비 걱정으로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기보다는 전기차는 시원하게 사용하시면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테스트 방식에 따른 소비 전력량 차이입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 22도, 풍량 최대로 1시간 테스트 조건으로 정차 시 소비 전력량 14km, 주행 시 소비 전력량 2.3km입니다. 정차 때보다 주행 때 11.7km 정도 적게 소비했네요. 물론 조건은 도로에 표시된 제한 속도를 철저하게 준수한 연비 운전의 결과란 점입니다. 이상으로 연료별로 에어컨 설정 온도나 풍량이 연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촬영 전에는 30도를 넘는 여름이었는데 마지막 촬영 때는 아침 기온이 21도일 정도로 가을이 실감나는 9월이 됐네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기쁨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